예, 그러면 종목 발굴하러 가보시죠.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황맥기가 꼽은 맥점 키워드 어떤 건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단기 과열에 따른 이격 조정, 그리고 성장주와 자동차 부품주의 시세 주도라고 정해줬는데요. 좀 시장 한번 해석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죠. 네. 그다음에 또 미국 증시도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게다가 오늘은 소위 말해서 쿼드리플 유치데이, 내 마녀가 춤춘다, 막 그래갖고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좀 무거우실 텐데요. 그에 따라서 오늘 제가 시황 전략을 좀 중심으로 먼저 한번 살펴드리고 다음에 이제 종목 짚어드리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저점 대비 이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출연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이제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 그리고 지수 탄력은 둔화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저점 대비 한 5% 이상 오르고 좀 눌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바닥에서 쌍바닥을 치는 그런 구간으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좀 집중했던 코스닥 시장이 좀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요. 사실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난번 지수가 10% 가까이 내리고 지금은 다 그걸 한꺼번에 되돌려 놨어요. 이 V자 커브를 좀 그렸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6% 이상 조정을 보였잖아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이격 조정 성격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있는데요. 되돌림 파동에서 보통 하락 시 파동이 온다라면 이렇게 전고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일어난 다음에 반등 비파에서 그다음에 C8 이렇게 오는 건데 여기까지 다 갔거든요. 이것은 뭐냐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추세를 대세 흐름을 회수하는 그런 조정이 아니고 이것도 저점 대비 10% 오르니까 당연히 이격 조정이에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좀 많이 내렸잖아요. 어제에 의해서 오늘 또 내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지라인을 한번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 지지라인은 첫 번째 대략 1030포인트 코스닥 1030포인트 전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여기서 되돌림에서 대략 또 3분의 1 정도 조정이고 만약에 좀 부정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1000포인트는 쉽게 깨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상장하고 싶지 않고 오늘 개파락을 한다면 이것은 또 한번 우리가 한번 저점 매수 기회도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적극적인 대시보다는 한번 관망하면서 오늘이 변곡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제 이게 이제 코스닥에서 지금 1,900억 가량 대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기일 전에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고 그러면 오늘 좀 부담이 경감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겁먹지 마시고 한번 시장을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런 두 번째는 종목에서 지금 장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뭐냐면요. 가는 놈만 가고 그다음에 정치성 테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이슈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그닥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거 가지고 오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야권 그 주작 관련주를 막 급등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좀 저는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그런 종목들이 가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해서 또 자동차 부품주가 가고 그러니까 가는 놈 가고 또 이렇게 안 가는 종목들은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와 별개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스탠스는 뭐냐? 내가 확신이 드는 펀더멘털에 있는 종목들 저점했을 때는 매수하던가 기다리면 된다. 그런 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또 그런 상장주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첨보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전액에서 국내 1등이죠. 그래서 황맥기와 포착해서 한 20% 상승했는데 이게 2차 전지 바로 성장주의 지금 면모라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도 신고가 랠리를 거듭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제가 이런 종목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2시 반 황맥기 코너 또는 밤 10시 여의도 주식왕에서 다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테이픽스도 역시 신고가 랠리를 거듭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결국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다. 그다음에 또 실리콘 응급제에서 역시 대주주들도 최근에 이제 누르다가 가만 보세요. 누르다가 급등이 나왔죠. 이럴 때 답답하다고
매도하고 다른 거 많이 올라오는 거 추격하면은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점에 잡는 게 좋다.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SL 같은 거, 자동차 부품주, 화신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동안 눌렀다 가는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전략 좀 어떻게 큰 그림에서 가져갈지 이것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까 이제 시황 전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갭 하락하면 저는 매도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세장에서 큰 트렌드를 보셔야 되는데 매크로 경우는 대세 기준은 훼손되고 있잖아요. 제가 시간상 차트를 올리지 않았지만 지금 9월 달 5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월 이평선 이격을 지금 메우는 그런 자리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면 제가 이따 소개시켜드리는 몇 종목 그런 것들 저점에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나 신규 상장주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낙폭이 컸거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내용 있는 바이오 종목들 그런 종목들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팁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종목별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주요 종목 가운데 AS 받아볼 만한 종목들, 물론 시장 대비 선방한 종목들도 있고요. 재공략 사인이 나온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포인트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어요? 예, AS를 하다 보면은 그 야누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전문가니까 그래도 네? 어드바이저니까 많이 그 언론 종목들 이렇게 좀 피하고 싶고 솔직히 얘기해서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린 종목이 되게 답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내린 종목을 중심으로 좀 장이 어려우니까 또 AS에 드릴게요. 자, 먼저 쿠팡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마이데이터 그 사업이 되게 되면 가장 부각될 수 있는 1등 기업입니다. 웨키시 자회사인데요. 이것도 황매기가 마디마디 포착해서 61% 상승했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대략 한 10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겠다. 자릿수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약간 3% 모자랐어요. 지금 이제 8만 6천 원까지 갔는데 그때 9만 7천 원까지 갔거든요. 이것은 그냥 여기서는 접근하지 마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대략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 보시고요. 만약에 내릴 때 8만 원 초반대 온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 좋아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그 다음 종목들도 쭉쭉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예. 이제 저 황미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처음에 이제 시리즈 나오잖아요. 예. 저점 맥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오르는 종목들에 자꾸 시선이 가지만 그때 뒤늦게 가다니면서 크게 우리가 수익 낼 수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거예요? 황매기 때 포착해서 14% 이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HK 이노ቬ이션 같은 경우는 과거에 CJ 제일제당 그렇게 해서 뭐 헛개수라든가 또 원료의약품 그런 회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캐시카우는 원료의약품 그다음에 거의 엄청 거기서 캐시카우 되고 지금 눌림에서 다시 한번 눌림에서 여기 전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여요. 지속적인 관심을 두시면서 대략 한 6만 6, 7천 원까지 보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아픈 종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플레티아 같은 것도 지난주 소개시켜드린 건데 크게 뭐 이렇게 많이 내렸을 텐데 더 내렸어요. 이제 대부분 신규 상향도 이렇게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달려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음봉 5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개인투자들은 음봉 3개까지는 견디다가 4개, 5개 나오면 그때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오실레트가 지금 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플래티어는 한국에 지금 쇼피파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최근 이게 주가가 흐름이 좀 안 좋은 것은 보유예수 물량 때문에 그래요. 한 1개월 보유세가 대략 90만 주 되는데 자, 주가는 수급은 일시적인 영향을 주지만 종국적으로 펀더멘털을 수렴한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좀 긴 안목으로 보시면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아도 이번 주까지 음봉 3개를 주면 어느 정도 이제 보유예수 물량 이슈는 시장에 녹아있고 다음 주부터는 좀 상승 여력이 있다. 다만 이 종목은 제가 제시한 22,000원을 훼손하면 당연히 손절하셔야 되고 만약에 상승 나올 때는 3만 원 정도에서는 매물폭도 있으니까 한번 일부 정리하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인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지난번에 이게 저는 낮게 봤거든요. 근데 어제도 아침에는 상승하다가 막판 밀렸어요.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그런 어떤 규제가 나오면서 유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카카오 게임즈는요. 어제 뭐 그냥 덩달아서 내리긴 했지만 사실 오딘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누구나 골프왕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면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이 자리가 딱 세 자리에 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저항, 그다음에 또 특히 지금 당장 모멘텀은 없다.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캐시커가 되려면 오전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참 이것은 갈등이 생기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5,000원 손절가를 보시고 상승 나올 때 한 8만 원 정도에서 한번 매도하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예, 이렇게 4개 종목에 대해서 AS 받았습니다. 참 등락이 있는 시장에서 앞에서 어드바이저께서 야누스 같다고 좀 씁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야누스가 본래는 소신 역할도 하는 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탑3 종목 오늘도 공개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역시 신규 상장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폭주가 있습니다. 바이젠셀입니다. 네. 예, 동사는 보령제약에서 지분을 한 24%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면역 세포 치료제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이제 그때 8월 25일에 상장했는데 공모가가 52,700원이에요. 예, 그리고 뭐 경쟁률이 886대 1이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뭐냐면 NK T세포 림포종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24년에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78,000원까지 이거 차트를 보고 설명 드릴게요. 78,000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는 오버슈팅도 인정합시다. 그런데 지금은 51,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공모가가 아까 52,700원에 있죠. 음봉 5개죠. 오실레이터가 지금 2까지 빠져 있거든요. 물론 내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 구간에서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내용도 되고 뭐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연기금도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해왔었어요. 최근에 잠깐 멈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또 한 번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격 조작을 말씀드리면요, 시초가에서 한 뭐 5만 1,000원 정도 여기서 매수를 하시고, 예, 목표가는 6만 5천 원. 죄송합니다. 손절가는 5만 원 하이시는 그런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예, 바이젠셀에 대해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이 종목은 단기, 중기 다 좋아 보이는데요. 바로 에스텍 파마라는 회사입니다. 네. 좀 생소하신 거죠? 에스텍 파마요. 근데 많은 분들 그래도 좀 아는 종목 계시죠? 아닌가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단기, 중기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는요, 50여 종의 원료 의약품하고 그다음에 천식, 위궤양, 그다음에 당뇨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왜 이 회사를 주목해야 되냐면 이 회사 자체의 본업도 충실하고 있고요. 이익도 지금 한 48억, 단기 수익도 109억 나오고 있거든요. 뭐가 좋으냐면 투자한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비보존이 있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치료제 하는 거. 여기서 투자해서 이미 벌써 지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일부 좀 현금화 시켰거든요. 거기서 100억 차익이 났고 올리패스 아시죠? 올리패스도 투자해서 100억 정도 이렇게 각각 차익을 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앞으로 상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인트론 바이오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대체육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대체육을 개발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비욘드 마트. 그게 이제 콩으로 이게 소고기 맛을 내는 그런 대체육이거든요. 이거 앞으로 되면 저는 상당히 특히 여성분들, 뭐 다이어트 좋아하시는 분들, 인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회사가 15억을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쿼드 메디스라는 회사예요. 예. 그러면 우리 김영민 앵커님 혹시 예. 그 백신 맞으셨어요? 저는 아직 안 맞으셨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주사 보면 뭐 겁나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럴까요? 이 바늘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주사 맞는 것도 조금 이제 진보되는 게 뭐냐면은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 막 이 분사시켜서 이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TDDS라고 그래요. 예. 경피로서 이제 그 약효를 전달하는 거. 이 회사가 바로 그걸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LG화학하고 어떤 걸 했냐면은 LG화학하고요. 비형 간염, 예, 그것을 동시에 그냥 협업해서 개발하고 있고 이 회사의 성장성을 높게 봐가지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투자를 했어요. 바로 쿼드 메디슨에.
이것도 이제 곧 상장이 됩니다. NH 그 투자증권인가요? 하여튼 거기에서 주관사가 돼서 곧 상장하니까 거기서 또 평가 차익이 기대되겠죠. 예,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은 단기 중에 다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일단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크게 조정을 주지 않고 이 양선 두 개 다음에 음선을 줬어요. 이제 황매기에 포착하는 그런 패턴인데 음선에서 단기도 한 13,500까지 보이고요. 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정말 연봉나 보실까요? 왜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지 이게 한 42,000원대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12,000원대잖아요. 네. 이 쌍둥이 패턴에서 단기 중기 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격 지적을 말씀드린다면 시초가에서 11,800원 정도 5일선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3,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 하이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스택파마 가격 전략도 정리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예, 어제 이제 황매기가 포착한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조정을 받을수록 불구하고 선 조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뭐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바로 DKT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DKT는 BH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FPCA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전체 마켓시어가 한 54% 정도 되고 있는데요. BH로부터 FPCB를 공급받아서 거기에 이제 부품 같은 걸 더 추가해가지고 결국 이것을 아셈블리 형태로 만드는 게 바로 FPCA거든요. 그리고 또 이 회사는 그냥 삼성 그 스마트폰 최고난가 갤럭시 플립 3하고 그다음에 폴드 3가 아주 굉장히 인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수혜주도 되고 있고 또 5G도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BH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게 퀄컴으로부터 그 5G 안테나 케이블 있잖아요. 그것을 최종 승인을 받았거든요. 예. 이제 잠시 좀 수면에 가라앉았는데 또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됐죠. 2분기 영업이익도 한 12% 증가해서 나쁘지 않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상승되면 눌림에서 이제 싼 곳쯤에 눌렀죠. 그래서 어제 황매기가 포착한 게 한번 배우실까요? 하나, 둘, 셋, 음선 3개예요. 그러면서 밴드 기준선에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오늘 또 한번 눌림을 준다면 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나스닥이 오늘 이렇게 뭐 갭 하락하면 또 한번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보아도 이게 이제 포화형 음선인데 이번 주 음선을 주면 다음 주 양선 가능성도 엿보인다. 예. 따라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시초가에서 15,500원 정도 매수 무료였고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예, 세 번째 종목으로 DKT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